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막내 아들인 박천광은 왜 나는 생존자다에 출연을 한 것일까요? 일단 박천광은 아버지 박인근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형제복지지원재단을 물려받은 인물입니다. 또한 예전 형제복지원을 취재하기 위해 뉴스타파에서 박인근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취재진에게 멱살을 잡으며 우리 아버지는 인권이 없냐는 막말을 쏟아댄 인물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망언을 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갑자기 피해자를 위해 인터뷰를 한다. 이건 무조건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박천광의 인터뷰를 자세히 보시면 정말 어이없는 발언을 많이 하는데 이 인간은 인터뷰에서 형제복지원이 잘못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 당시 정부와 경찰이 시켜서 한 것이라 실제로 아버지의 잘못은 30%뿐이라며 모든 것을 전두환 정권의 책임으로 떠넘겨 버렸는데요. 물론 88 올림픽 개최를 위해 불황자를 단속하는 것은 전두환 정권의 주력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불황자, 불황인이 아닌데도 경찰은 자신들의 실적을 쌓기 위해 아이들과 청소년을 납치해 돈을 받고 형제복지원에 넘겨버렸는데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형제복지원이 생긴 이유인 것이지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가 생긴 이유가 되지는 않는데요. 형제복지원은 불황자를 맡아주는 대신 매년 정부에서 20억, 현재 가치로 따지면 몇백억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당연히 불황자로 잡혀온 사람들을 입히고 먹이고 보살피기 위해 써야 하는데 나는 생존자다에서 보셨듯이 피해자들은 매 끼니를 썩은 배추, 썩은 생선 등을 먹었으며 강제 노역으로 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노동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온갖 폭행과 성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죽으면 몰래 야산에 데려가 안매장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인터뷰에 나온 박천광은 이 모든 일을 알고 같이 운영을 했던 공범이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고작 30%뿐이라는 막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 정부와 경찰이 사람들을 납치해 형제복지원에 억지로 데리고 갔지만 형제복지원이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불하며 그들의 가족을 찾아줬다면 과연 지금 같은 피해자가 생겨났을까요? 정말 그렇게 했다면 아마 형제복지원은 지금도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인근의 독재와 욕심으로 많은 피해자가 생겨났고 오히려 경찰과 정부가 박인근의 죄를 감춰준 꼴이 됐는데 박천광은 사람들이 정부의 잘못은 얘기 안 하고 그저 자신의 아버지만 욕을 하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해 해명을 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을 한 것인데요. 즉 박천광이 방송에 나와 인터뷰를 한 이유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결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미안함을 느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취재하려는 제작진들의 멱살을 잡으며 아버지의 인권만을 주장했던 박천광은 정작 피해자들의 인권은 개무시했으며 복지재단을 물려받아 빅 월드 스포츠, 부산 사상구 해수욕장 사업 등을 운영했고 지금도 돈 걱정 없이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복지원에서 온갖 고생을 겪고 인권을 박탈당했던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이 들어 병원을 전전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천광은 이 같은 피해자들의 상황을 전해 들었음에도 오로지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와 인권만을 지키기 위해 철없는 어린애처럼 우리 아빠는 그저 대통령이 시켜서 했을 뿐이에요라는 망언을 한 것입니다. 정말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것 아닙니까? 비록 지금은 재단 사업도 모두 접었고 박천광이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만약 이 박천광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인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십 년을 남을 괴롭히며 돈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젠 남은 인생은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며 추가로 다음 영상은 박인근의 둘째 아들 박두선의 이야기이니 그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